안녕하세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중간평가 구술문제 실전 모의고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책 318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평가 구술문제는 사전평가랑 종합평가와는 다르게 이제 사진을 보면서 사진이나 그림을 보면서 이제 대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당황하실 수도 그리고 긴장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저와 함께 연습하시다 보면은 충분히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사진은 어떤 장면을 찍은 것입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라고 질문이 되어 있어요. 자, 사진을 보시면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한 줄로 서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 사이에 회색 기둥 같은 게 서 있어요. 그리고 그 기둥 중간에 그 위에 보시면은 자동차 모양이랑 그리고 버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버스라고 적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정답을 알아보면은 네, 사진 찍히신 분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조금 이해해주세요. 여기서 보시면은 사진은 어떤 장면을 찍은 것입니까? 네, 어떤 장면을 찍은 것일까요? 어떤 장면을 찍은 것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버스 정류장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 있죠. 네, 그래서 정답은 이 사진은 버스 정류장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모습을 찍은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네, 버스 정류장에서 사람들이 줄을 왜 서 있을까요? 네, 정답은 이 사람들은 버스를 순서대로 타기 위해 질서정연하게 한 줄로 서 있습니다. 네, 버스를 탈 때 줄을 서 있지 않고 막 섞여 있으면은 막 서로 먼저 타겠다고 올라가다가 부딪혀서 다칠 수도 있고 그리고 다툼도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더 늦게 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버스를 순서대로 타기 위해 질서정연하게 한 줄로 서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기초생활질서에 대해 말해보세요. 라고 적혀 있어요. 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기초생활질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거는 이제 이론이 있는 거니까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구술 문제로도 나올 수 있지만 필기 문제로도 이제 객관식 1, 2, 3, 4, 5 이렇게 고르는 거 있죠. 거기에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는 꼭 암기하고 계세요. 네, 정답으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는 줄을 서서 기다리고 순서대로 탑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탈 때에는 먼저 사람들이 다 내리고 난 후에 탑니다. 대중교통 안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 통화 예절을 지킵니다.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합니다. 차 안에서 뛰거나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중교통에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이게 하나하나 다 외우려고 하면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이 정답들이 떠오를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막 한 줄석이 하지 않고 막 서로서로 타려고 하면은 넘어지거나 다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 할 때는 한 줄로 서서 기다리고 그 다음에 탈 때에는 대중교통을 탈 때에는 서로 내리는 사람 그리고 타는 사람이 있잖아요. 막 서로 타고 내리려고 하면은 엉키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대중교통을 탈 때에는 먼저 타고 있는 사람이 내린 다음에 타는 걸로 되어 있어요. 네, 꼭 법은 아니고 그렇게 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중교통 안에서 휴대전화를 막 시끄럽게 막 얘기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너무 시끄럽고 방해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통화 예절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버스 그리고 지하철을 보시면은 이제 노약자 자리, 노인, 장애인, 임산부를 위한 자리들이 있어요. 지하철에는 끝부분에 있고 버스에는 이제 앞부분에 노란색 이제 노약자, 장애인 전용 자리가 있고, 그다음에 그 뒤에 핑크색으로 임산부 전용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는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이거나 아니면 그 자리를 이용해야 하시는 그분들에게 자리를 양보하시는 것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어른들은 이런 분들은 잘 없으시겠죠? 네. 차 안에서 막 뛰거나 큰 소리로 얘기하면은 옆에 사람이 이렇게 부딪힐 수도 있고 통화 예절처럼 굉장히 시끄럽게 방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에서 특히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그 바이러스가 공기 중으로 감염이 될 수 있다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지금은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지만 이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버스나 지하철이 이렇게 움직일 때 덜컹덜컹 하잖아요. 그럴 때 보면 막 음식이 흘려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간에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네. 네,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는 이제 말하기 문제인데요. 이 말하기 문제는 책 맨 뒤쪽에 보시면은 말하기 기출 문제, 그동안 나왔던 문제 20문제가 담겨져 있거든요. 예상 대답과 함께. 이것과 함께 그것도 함께 공부하시면은 다음에 지금은 중간 평가지만 나중에 종합 평가할 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비슷하게 조금 변형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 공부하시면서 그것도 같이 공부하시면은 네,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문제를 보면은 눈사람 씨 나라에서 주의해야 할 대중교통 기초 생활 질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한국 대중교통 기초 생활 질서와 비교해서 말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세 번째 문제는 그 면접을 보시는 분들의 고향에 관한 문제나 아니면 한국과 비교하는 문제가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나라의 뭐 이런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본국, 내가 살고 있었던, 내가 태어났던 고향에 관한 정보도 많이 알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저는 여기에 이제 러시아로 예를 들었거든요. 러시아를 살펴보면 러시아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중교통 이용할 때 줄서기를 잘 해야 하며 빈자리가 있어도 함부로 앉지 않고 노약자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러시아도 이제 한국과 똑같은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앞줄을 보시면 한국과 마찬가지로라는 표현을 썼지만 만약에 한국과 전혀 다른 그런 질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국과는 다르게 이렇게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 다음 문제는 네, 두 번째 문제는 사진은 어떤 장면을 찍은 것입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네, 여기도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이제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 어떤 것들이 보이세요? 여기 보시면은 전체적인 배경은 바다인 것 같고, 그리고 사람이 튜브를 타고 있는 그런 사진이에요. 정답을 살펴보면 이 사진은 어떤 장면을 찍은 것입니까? 네. 저는 여기 여성이라고 했지만 원래 사진에서 여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여성이라고 했을 뿐인데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모자이크가 되어 있다면 여성이라 하지 않고 그냥 사람이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저는 여성이었으니까 여성으로 해볼게요. 이 사진은 여성이 튜브를 타고 있는 모습을 찍은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이 사람들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네, 아까 배경이 바다였죠. 바다는 바다에서 언제 수영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더운 여름에 가능하죠. 저희 나라에서는. 네, 그래서 정답은 이 사람들은 여름을 맞아 바다에서
튜브를 타고 물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문제로는 우리나라의 사계절에 대해 말해보세요 라는 문제예요. 네, 우리나라의 사계절. 이거 이제 구술 문제뿐만 아니라 필기 문제에도 잘 나올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우리나라 사계절은 왜 사계절일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의 계절이 있어서 사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봄은 포근하고 따뜻하여 꽃이 많이 피며 여름은 온도가 높고 비가 많이 오고 가을은 선선하고 건조하며 단풍이 되고 겨울은 1년 중 가장 추운 계절로 눈이 내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네, 세 번째 말하기 문제는 눈사람씨 나라의 계절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한국과의 다른 점을 말해보세요. 네, 이렇게 이제 한국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관해서 이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의 고향, 본국과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가 잘 나오니까 이런 것도 잘 이제 살펴보시고 잘 그 정보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겠죠? 저는 캄보디아를 예로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정답을 읽어보면 캄보디아는 한국의 사계절과 다르게 고온다습한 열대 몬순 기후로 건기와 우기로 나뉩니다. 우기는 남서풍이 불며 고온다습하고 비가 자주 오고 건기에는 서늘하고 건조해서 여행하기에 좋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국과 비슷하면은 한국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여기에는 보면은 한국과 계절이 다르죠. 그래서 한국의 계절과는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3번 문제는요. 사진은 어떤 장면을 찍은 것입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네, 사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다 머리가 긴 거 보니까 여성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옷은 한복을 입고 서로 손을 잡고 그리고 어떻게 서 있나요? 동그랗게 서 있죠. 네, 그러면은 정답을 살펴보면 이 사진은 어떤 장면을 찍은 것입니까? 네, 정답은 이 사진은 한복을 입은 여성들이 손을 잡고 둥글게 서 있는 장면을 찍은 것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전통 문화에 나오는 내용인데 혹시 아시겠어요? 전통 놀이에 있는 문제인데 네, 맞아요. 강강술래예요. 그래서 정답은 이 사람들은 손을 마주 잡고 둥글게 돌며 강강술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우리나라의 전통놀이의 종류를 말해보세요. 네. 우리나라의 전통놀이 굉장히 많죠. 네. 정답을 알아보면은 제기를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고 발로 차는 제기차기. 그리고 두 사람이 삿발을 잡고 힘과 기술을 겨루며 상대를 넘어뜨리는 씨름. 그리고 팽이를 채로 쳐서 돌리는 팽이치기 등이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에서 이제 제기차기, 그 다음에 씨름, 팽이치기를 예로 들었지만 여러분께서는 이거 말고도 우리나라 민속놀이로 씨름도 있고 연날리기도 있고 뭐 그런 것들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예로 드셔도 됩니다. 네. 세 번째 문제 말하기 문제는요. 눈사람씨 나라의 전통놀이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말해보세요. 네. 저는 이번에는 일본을 예로 들었어요. 네, 일본을 살펴보면요. 일본의 전통 놀이로는 라켓으로 모감주에 새의 깃털을 꽂아 만든 것을 쳐서 주고받는 하네츠키가 있고 눈 가리개를 한 뒤 얼굴형만 있는 그림 위에 눈, 코, 입, 귀 등 얼굴의 나머지 부위를 배치하는 후쿠아라이 여러 단으로 쌓은 블록의 맨 윗단은 그대로 둔 채 무너지지 않도록 아래 블록을 작은 망치로 하나씩 쳐서 빼내는 다루마 오토시가 있습니다. 라고 네, 예시 정답을 적었어요. 네, 이것도
다른 문제들과 같이 이제 일본이 아닌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본국, 이제 고향의 전통놀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네 번째 문제로는요. 사진은 어떤 장면을 찍은 것입니까?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네. 사진을 보시면은 사람이 뭔가를 잡고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유통기한이라고 적혀 있고 그 다음에 날짜들이 적혀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네, 사진은 어떤 장면을 찍은 것입니까? 사진은 어떤 장면을 찍고 있죠? 어떤 제품이에요. 어떤 식품인 것 같은데 식품의 어디죠? 윗부분? 아니요. 아랫부분이죠. 그래서 식품의 아랫부분을 찍은 사진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여기 보시면은 유통기한이라고 적혀 있고 그 부분을 찍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상품의 유통기한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문제는 유통기한은 무엇을 말합니까? 네, 유통기한은 무엇을 말할까요? 네, 유통기한은 판매자가 식품 등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팔 수 있는 날짜를 말합니다. 네, 요것도 이제 필기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요것도 꼭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살아가는데 꼭 알아야 되는 정보잖아요. 유통기한이라는 게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기간이 지난 물건을 먹었을 때 이렇게 배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날짜가 지나지 않은 것을 꼭 구입하셔야 합니다. 네, 세 번째 문제는 식품 보관 방법을 잘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잘 지켜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이 보관 방법을 잘 지킨다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아깝게 버리는 일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제가 아까 상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상하면 먹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식품 보관 방법 그리고 유통기한을 잘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네 번째 말하기 문제로는 눈사람씨 고향에서는 식품의 유통기한이 어떻게 표시됩니까? 2022, 2022년 01, 1월 10, 10일까지 사용해야 된다는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미국을 예로 들었는데요. 미국에서는 유통기한이 EXP로 표기가 되고 1, 월, 연도 순으로 표시가 됩니다. 네, 보시면 우리나라는 연도, 그 다음에 월, 그리고 일로 표시가 되잖아요. 근데 미국은 반대로 연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월이 나오고 일이 나온대요. 네, 이렇게 이제 나라마다 유통기한이 표시되는 방법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이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이제 고향에서는 어떻게 유통기한이 표시되는지 꼭 알아보시고 기억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5번째 문제예요. 네. 이 사진은 어떤 장면을 찍은 것입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서 무엇을 하나요? 네, 사진을 보세요. 자, 여기가 어디인 것 같으세요? 네, 놀이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것들을 보이세요? 네, 아이들이 있어요. 네, 아이들이 뭘 하고 있을까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사진은 어떤 장면을 찍은 것입니까? 자, 어떤 장면을 찍은 것이죠? 아이들이 놀이터에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무엇을 하나요? 네, 이 아이들이 여기서 무엇을 할까요? 네, 이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즐겁게 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는 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어렵지 않죠? 네, 두 번째, 한국의 출산 장려 정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한국의 출산 장려 정책으로는 출산휴가, 출산 축하금 지급, 다자녀 혜택, 육아휴직,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양육수당 지원, 공공요금 할인 등이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이제 저출산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아기를 낳으면 휴가도 주고,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다고 축하한다고 이제 소정의 금액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기를 키우려면 또 힘이 들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육아휴직이라는 것도 주고, 그 다음에 양육수당이라고 해서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매달 조금씩 조금씩 나라에서 돈을 줘요. 네. 그리고 이제 공공요금 할인이라고 해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전기세 뭐 이런 것들 요금을 조금씩 할인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답니다. 네, 너무 좋죠. 네. 네, 세 번째 말하기 문제로는 눈사람씨 고향에서는 아이의 출산 및 양육에 관하여 어떤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네, 네, 어떤 정책을 실시하고 있을까요? 이번에는 핀란드를 예로 들었어요. 네. 핀란드의 출산 및 육아와 관련된 부모휴가는 출산휴가, 아빠휴가, 부모휴가, 육아휴직 등이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출산 예정일에서 근무일로 50일이나 30일 전부터 써야 하며 총 105일 동안 정부가 급여의 일정 비율을 지급합니다. 아빠 휴가는 총 54일로 18일까지 엄마와 동시에 쓸 수 있으며 나머지는 출산 휴가와 부모 휴가 기간이 끝난 뒤부터 아이가 만 2세 되기 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네. 핀란드도 출산 양육 정책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본국, 그 다음에 고향의 출산 양육 정책에 대해서도 네, 꼭 암기하고 계시기를 네,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끝이 났어요. 네. 너무 제가 말이 빠른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너무 긴장이 돼서,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빨리 하게 되는데, 혹시 보시다가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이거 궁금하신 점 있으면 이제 댓글로 해주셔도 되지만, 이제 밑에 보시면 카페도 있거든요. 네. 카페에도 이렇게 궁금한 점 이런 거 올려주시고, 그리고 좋은 정보 이제 다 같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이런 정보가 있어요 하는 것들도 내 카페에 올려주시면 이제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다 같이 볼 수 있으니까 네,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공부하시는 거 힘드시죠? 네, 하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조금만 더 하시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니까 네, 힘내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또 너무 감사하고,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